예전의 보수 정당의 그런 이미지를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정당당하고 정말 국민을 위하고 뭔가 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 저는 이제 이런 파워풀한 그런 힘들을 저는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물론 상처는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처를 극복해서 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갈 길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활기를 넣어주는 그런 약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당을 위해서. 가장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정치인은. 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것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존경받는 나라가 됐는데 딱 정치 하나는 정말 후진국인 그런 행태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고 진짜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들어오셔서 어떻게 보면 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사실 되게 좀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국회 안에서. 조금 가장 힘드셨던 때가 언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얘기 항상 해요. 1년은 10년과 같았다. 그리고 저만큼 비례로 와서 이 정도 겪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생활 자체가 너무 다이나믹하지 않았을까요? 네. 수석 대변인 했죠. 원내 부대표 기본했지, 원내 대변인 했죠, 또 수석 대변인 했죠, 이번에 또 원내도 하면서 네네. 항상 그 언론과 문제의 접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1년 동안. 근데 진짜 힘들었던 거는 그 추운 겨울날 데모하러 다녔잖아요. 저희가 투쟁하러 다닐 때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진짜 힘들고 날씨도 춥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왜냐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당연히 따뜻한 봄이 올 거라 기대를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린 건 탄핵당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엄청난 폭거로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제가 과방이었잖아요. 이 과방의 1년의 시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바꿔달래도 아무도 안 바꿔주고 가방에만 들어가면 배탈 나고 그리고 최민희, 김현, 노종면, 이윤기 얼굴만 봐도 가장 빡센 상임이잖아요. 그리고 소리 막 빽빽 지르고 정말 그래서 지금도 가방이가 제일 싫어요. 초선으로 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기 들어가고 나서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어? 이게 국회의원이야? 그 다음에 대통령 계엄했죠. 탄핵당했죠. 그 이재명 대통령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그때 제일 했고 그래도 뭐니 해도 탄핵당한 날이 약간 무너졌다 그럴까? 투쟁했던 모든 시간이 허망하게 물거품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었다 그럴까? 그때가 제일 나한테 힘들었던 시간. 그러면서 제가 페북에 글을 하나 써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면서 저의 성찰의 시간을 가졌죠. 한참.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던 날 진짜 TV도 보기 싫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글을 좌절하고 책상 정리하면서 나는 이제 정말 국회의원의 본연의 모습, 내가 꿈꿨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겠다. 밖에 나가서
이제 국민을 만나고 민생을 챙기는 일을 내 업으로 해야겠다. 네. 그러면서 딱 정리했던 그날 다시 원내 대변인으로 임명을 또 받은 거죠. 네. 아, 죽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네. 정말 회피하고 싶었어, 모든 것들을, 현실에서. 근데 결국 그걸 맡으면서 다시 네. 뭔가 또 해야겠다. 우리 당을 위해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의원님께서 항상 강조해 오셨던 것 중에 하나가 쓰임 정치를 맞아요.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해 오셨잖아요. 혹시 정확히 쓰임 정치가 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정치인들이 민생에서 좀 멀어진 일들을 좀 한다고 늘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와서 보면 훌륭하신 분도 많은데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국민과의 괴리가 많으신 분들도 네. 솔직히 있어요. 그게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 몇 년이야, 30년 이상을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치를 했는데, 네. 봤는데, 정치에 매몰돼서 정치의 길을 걸으신 분들은 솔직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법안이 미치는 영향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로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입법하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고, 국민이 사용할 수 있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그 말을 처음 만들었죠. 저희 보좌관한테 나의 아이덴티티를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민간과의 접촉을 되게 저는 느리는 편이에요. 지금도. 국회 내에서 포럼을 하는 것도 많지만 네. 저는 현장을 찾아다니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지금. 네. 그리고 산업부 있을 때 대부분 차관급 정도 되면 현장 방문보다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괜찮다. 내가 나가겠다, 앞으로. 당신들은 현장에서 일하셔라. 그리고 그걸 봐야 네. 법안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실용적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장 나가서 포럼도 하고 만나서 인사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또 이제 원 내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열심히 뛰고 계신데 국민의힘 상황을 지금 좀 진단해 보셨을 때 혹시 처방약을 하나 좀 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많은데 제일 힘든 거는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련을 당하다 보니 우리 국회의원들이 에너지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대여 투쟁을 하든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든 간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예전의 보수 정당의 그런 이미지를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정당당하고 정말 국민을 위하고 뭔가 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 저는 이제 이런 파워풀한 그런 힘들을 저는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물론 상처는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저렇게 가다 곧 망할 거거든요. 호응받지 못하는 그런 정치는 결국은 칼끝이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사는 이치고 저는 진리라고 봅니다. 네. 그럴 때 보수 정당, 정말 산업이나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본연의 모습을 가진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찾아야 된다. 네. 그러면 너무 이제 과거에 매몰될 필요 없다. 앞으로 우리가 나갈 길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활기를 넣어주는 그런 약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당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미약하지만, 초선이고 아직도 미약하지만 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저는 의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뭐라도 하나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초선이고 그래서 모르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앞으로의 나의 목표, 비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확실한 건 회사 생활도 그렇게 했고 선당후사의 마음은 저는 우리 당에서 누구보다 있다고 생각해요.
나보다는 좀 당을 살려야 당이 있어야 또 내가 있는 거 아닐까. 나 혼자 잘났다 그래서 당은 무너졌다 그래서 무너지는데 저는 절대 그거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합심한다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숨 돌릴 시간도 없게 좀 이렇게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의원님 개인 여가 시간이나 이렇게 좀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좀 주로 어떤 활동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집안일 해요. 아, 어차피 집안을 돌봐야 되잖아요. 여성이고 엄마고. 저희 애가 네, 지금 대학교 피아노과 4학년이에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급 자폐 장애 아이인데 저는 저의 모든 여가 시간을 아들과 함께 보내고 있어요. 네, 근데 뭐 놀아줄 수는 없고 바쁘니까 네. 집안일 할 때 같이 옆에 있고 시장 볼 때 데리고 가고 네, 그 정도? 그러면서 이제 웬만하면 저녁이나 이럴 때 가고 네. 웬만하면 근데 저녁 약속 안 하고 싶은데 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고 주말에도 웬만하면 집에 있고 싶은데 또 네. 이제 나가야 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좀 솔직히 개인적인 여가는 한 적이 있나? 기억이 없어요. 거의 없고 네. 대부분 그냥 집안일 하면서 애랑 같이 보내는 시간들 그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 정치인이자 동시에 엄마로서 맞아. 좀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정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보람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집에서는 아이를 키웠던 것들이 세상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항상 일에 바빴어. 일하고 제 스토리만으로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았고 네. 사람들 만나면 그래서 애 얘기는 어디 가서도 이렇게 이슈화 되지 않았고 굳이 얘기하지 않았고 그런데 제일 행복했던 건 초등학교를 겨우 갔죠. 7살 때까지 기저귀 차고 있고 말 한마디 못했으니까. 근데 또 그것도 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1, 2년 유예된다고 얘가 낮을까?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학교 안 보내야 되잖아요. 부딪혀서 학교를 넣었죠. 일반 네. 학교를. 그러면서 학교에서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선생님들이 네. 가르치고 그러면서 사회를 처음 배운 거잖아요. 네. 혼자 있고 집에서 키웠던 아이였는데 그러다가 그 아이가 점점 성장을 했고 아 중학교 갈 수 있을까? 가더라고요. 고등학교 갈 수 있을까? 가더라고요. 네. 대학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대학을 가더라고요. 근데 피아노 학과라 그랬잖아요. 이 아이한테 다양한 기회를 많이 줬어요. 저는 그래도 뭐 하나 얘가 나이 들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하나는 만들어주는 게 부모로서의 나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도 못 사귀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다가 가장 좋아했던 게 수영하고 피아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영하고 피아노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 갈 때까지 했으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수영은 우리나라 전체 장애 학생체전 3관왕 하면서 1등이 됐고요. 네. 그러고 이제 수영은 지가 힘들대.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가 봐요. 네. 그래서 피아노로 대학을 갔는데 피아노도 이 소근육 훈련이 안 돼서 네. 소근육 훈련하려고 피아노를 시켰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영은 대근육 발달시키려고 했던 거고 네. 근육이 안 돼서 그런데 너무나 운 좋게 한 명 뽑는데 거기에 됐어요. 실기해서 그리고 가서 이제 대학을 가서 걱정을 했는데 거기가 기독교 장신대여갖고 기독교 학교였어요. 네. 정말 해외보다 더 좋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학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나 그 학교 내에서 아이를 잘 키워주셔서 네. 이제 졸업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게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그 아이가 대학을 가면서 마지막에 그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는데 우리 아이가 피아노 연주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였다. 그 곡을 연주를 하는데 네. 아직도 그때 너무 눈물이 나왔어. 야, 세상에 초등학교도 못 갔던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갔구나. 그러고 저는 직장 생활을 쉼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구나.
그러면서 세상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빼고는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또한 감사의 마음이 들게 했었던 순간이었고요. 또 그런 에너지로 또 이렇게 힘들어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의원님 좀 돌아보셨을 때 이제 정치란 뭐뭐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조금 축약을 한다면 저는 아직도 하나 딱 믿어요. 정치란 저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 와서 정말 내 말 한마디, 나의 표정 하나, 나의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의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바르게 살아야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줄 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의식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 속에서도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쵸. 특히 나는 네. 정치인들이 말 막 하는 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정치인은. 네. 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것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존경받는 나라가 됐는데 딱 정치 하나는 정말 후진국인 그런 행태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고 진짜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 흔들리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치를 위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훨씬 더 힘든 시간들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도 그랬고, 정치인들은 왜 노냐 맨날, 왜 맨날 네. 싸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투쟁하고 누군가는 떠들고 네. 누군가는 바꾸려는 몸부림들이 쌓여서 저는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진정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할 거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항상 생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동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정치에 매몰되면 어느 순간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그런 행태를 나는 솔직히 저는 느꼈습니다. 몇 번을. 네. 그럴 때마다 다시 나의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내가 국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볼까?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하면 네. 아마도 제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나에 대한 훈련의 시간들이고 내가 잊지 말아야 할 명심할 사항들이고, 그래서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게요. 네, 의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쓰임 정치 위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